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린하고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을 둘러싼 휴가 특혜 의혹,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왜 영린이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전에 또 항상 정치권에서 군대 이 문제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심란한 그런 길을 항상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과거 유력 대선 주자는 이른바 병풍 논란의 대권 도전에도 실패하는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들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가장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오늘 성일종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우선 국민들께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과 병역이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군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가장 황금의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장관의 아들이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특혜를 누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변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변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많은 당직병에서부터 그 지휘관들까지 지금 그 상황을 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지입니다. 네. 그 지휘관의 사인이 없으면 지휘관의 서명이 없으면 휴가는 곧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단서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의관에 소견서가 있든지 아니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을 때 그 군의관에 반드시 의견이 첨부돼야만이 그 지휘관의 부대의 지휘관의 서명이 있어야 휴가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이 정권이 선거에서부터 공정과 정의는 이 정권의 방향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권과 반칙을 그리 강조했던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지금 현재 각종 청탁에서부터 이러한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어긴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지요. 네. 전재수 의원은 성일종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일부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교육 문제, 병역 문제 이 부분만큼은 좀 공정하고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가장 큰 관심사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하나씩 좀 팩트를 체크를 해 나가면서 또 검찰의 수사도 좀 지켜보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지금 21대 국회 지금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기국회는 200일, 300일 하는 게 아닙니다. 딱 100일만 정기국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100일 이 시간 말고는 전부 다 이제 정치권이 말하자면 선거의 계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분하게 좀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이 입법적 성과를 내고 또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 100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에 입법적 성과를 내고 예산의 성과를 내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기국회 시즌에 기성전 추미애, 기성전 추미애 이러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실이 아닌 것도 의혹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부풀려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거의 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혹이 정말 지리멸렬하게 앞으로도 혹시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위를 떠나서 좀 피로감을 느끼실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어떤 논의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야당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겠어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짓고 그런 그 당내에서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그런 최종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문제는 매듭질 수 있겠다, 일단락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공유하고 계시는 건 없을까요? 저는 이러한 특권과 반칙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왜 야당이 이게 어떻게 대답을 낼 수 있겠어요? 당사자가 내야 되고요. 인사권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추 그리고 장관의 추 장관이 예.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검찰 수사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관께서 떳떳하면 본인 스스로 특임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다 내려놔야 돼요. 방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나는 이 추 장관이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야당 보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야당은 의혹이 있으면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 대답은 여당과 본인이 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또 그 다음 문제는 인사권자의 목이에요. 대통령이 이건 참견하셔가지고 예. 결단을 내리면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정기국회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승전다 추미애다 그러셨는데 이게 언론이 지금 중심에 장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상임위에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왜 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공평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이 더 많은 거지요.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특임을 스스로 요청을 하면 지금 먼저 조사했었던 검사들 불러들여가지고 은폐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전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장관께서 나는 그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총장 보고 특임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임이라는 기존에는 검사들의 비위를 주로 해왔던 그런 특임 검사를 통해서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의 의석 구조상 사실상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특임 쪽에다가 많이 무게를 실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특임 검사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4차례 정도 특임 검사가 임명이 돼서 수사를 했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는데요. 이 특임 검사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 내부 규정에 이것은 이제 검찰 내부의 검사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예. 이전에 진성준 검사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 진경준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도 이제 절대 보고받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월 동안 검찰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검찰이 좀 속도를 내서 수사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국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신 신원식 의원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신원식 의원은 이제 육군 중장, 3스타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육군 3사단장을 할 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녹취록의 주인공인 그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장 네. 이 중령이 말하자면 이 대령이 신원식 지금 국민의힘 의원의 이제 참모장, 네. 3사단장 할 때 참모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에서 장교로 또 사단장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맺었던 인연을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국회로 그 개인적 인연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녹취하고 뭐 발언하고 근데 이게 일부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막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 입대한 사병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자면 교육을 했는데 마치 추미애 장관 남편과 그 시어머니를 뭐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청탁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40분 동안 자기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허위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육군 장군 출신으로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스스로 한 번쯤은 성찰하고 한번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님의 예. 말씀에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군에서 장교를 했기 때문에 군에는요 다 돌아가면서 육군에 그렇게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육사 졸업을 하면 대개 선후배로 알고 이 지휘관들과 연관급 장교 또 장군들 다 이렇게 같은 부대에 살면서 서로 인사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각각의 인연들이 거의 다 알고 지냅니다. 이 신원식 장군이 의원이 사단장을 하면서 참모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 4, 5개월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이러한 옛날의 인연이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뒤집어 씌워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리고 만약 이 장군이 허위 사실이 있고 그러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이 증언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증명해내려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의 본질은 장관의 힘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여당 대표였었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힘에 의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거나 옛날에 외압을 가한 거잖아요. 예.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였고 그리고 이 정권의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그러면 특임 검사를 잡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부실 수사하려고 그랬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담당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뺐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특임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그러면 여당에서 특검을 스스로 요청을 하세요. 더 떳떳하게. 왜 그걸 못 하시냐는 거죠. 특임 검사제가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이 부실을 덮기 위해서 예.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네. 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차관으로 가고 다 영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비위가 아닌가요? 다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도 좋고 아니면 여당에서 떳떳하게 야당한테 더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특권과 예. 반칙을 하지 않는 이 정권이 지향했던 그 철학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을 합시다 해가지고 받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은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제 참모장을 하셨다는 한국군 지원단장 대령. 네. 이분의 녹취록을 보면 그 성일종 의원님께서 잘못된 게 허위 사실이다면은 고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고발을 당했습니다. 오늘 고발을 당했고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는데 예. 마치 추미애 장관 시어머니와 그 남편을 따로 만나서 40분 동안 당신들이 왜 이렇게 청탁하냐, 청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준 것으로 녹취록에는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군에서 맺은 인연 그걸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민의의 전당에서 그것도 허위 사실을 녹취를 해가지고 언론에 퍼뜨리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는 하셔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특임검사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법적인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서 그냥 떳떳하면 특임검사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수사를 충분히 하되 장관으로서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국회 이제 벌써 9월 1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9월 10일 아닙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검찰 수사에 좀 맡겨놓고 그다음에 언론들이 좀 팩트 체크 좀 하게끔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고 또
입법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정기국회 준비를 하는 것이 곧 이제 또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 준비를 하는 게 입장에서는 맞다 뭐 생각을 이런 합니다.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임 검사를 야당에서 계속하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특임 검사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이게 전국이 급냉하게 되면 다음 주 당장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이슈가 전체 국회를 휘감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도 여파가 당연히 미칠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이게 끝맺음을 맺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특별한 답이 똑 떨어진 답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주장하고 거부하고 과연 이게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요? 김대엽 병풍 사건을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있지도 않은 병역 비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했었던 게 민주당 전신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고 김대엽이가 그거에 대해 진술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현직 당시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진술인들이 가가지고 얘기한 거를 뺐단 말이지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으니 여당이 떳떳하면 전 이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하자, 예산을 하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옛날에 민주당이 얼마나 매섭게 집권 여당을 공격을 했습니까? 야당 시절에. 그리고 이거는요. 왜 우리가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가? 이 정권은 공정과 정의의 기치를 가지고 집권한 세력이고 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는 2인자예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담으로 2인자예요. 예. 2인자가 이런 특권과 반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묻고 간다 그러면 여당도 굉장히 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더 먼저 선수적으로 특검을 받든 특임을 하자고 하든 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자꾸 이게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더 저는 여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접점을 여야가 찾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이 국회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빨리 답변을 해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를 추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었고 답변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접점을 찾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안에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2016년 8월 이후 4년째 공석,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데 사실 제가 법조기자 할 때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던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4년째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빨리 하자.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여기에 대한 네. 입장을. 예. 일단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말하자면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제 공석이 됐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에 대한 이제 특별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7월 15일 날 출범하기로 돼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업무 영역이 이제 겹치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말하자면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첩보를 수집을 해서 이게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할 때
함께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를 함께 손을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관계로 지금 이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패스트 트랙까지 해가면서 전 국민의 60% 이상이 공수처 출범을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켰던 것이고 7월 15일 날 법적 출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법대로 하자.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공수처 추천위원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 특별감찰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수처 추천위원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감찰관 먼저 하고 난 뒤에 공수처 하겠다. 이것은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예.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공수처라는 단어 자체에 상당히 어떤 거리감, 여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성향을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부활되면 공수처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특별감찰관제가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특별감찰관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네. 측근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구잖아요.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거를 다 유야무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태년 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 때 뭐라고 그랬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네.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예.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형태를 청산하자 그랬거든요. 예. 특별감찰관제는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놓고 왜 안 했겠어요? 지금 울산 지방선거 할 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윤미향 사건, 조국 사건. 지금 이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가 이게 잘 돌아갔으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개는 예방할 수도 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지금 이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이 범죄 은닉을 하기 위한, 감추기 위한 그런 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 특검, 특임검사 다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 어떤 예. 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공수처가 간들리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저희 당에서 이게 헌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결과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정부는 먼저 지금 법을 원칙대로 지키자고 얘기를 하면서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걸 가지고 먼저 공수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예. 이 정권의 비리를 덮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정부가 먼저 이런 법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은요 여기까지 듣고요. 판단은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